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студенты!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온라인 스쿨! 안녕하세요. 온라인 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 집짓기의 저자 차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부 강의의 타이틀은 동사 집중 탐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심화학습할 계획입니다. 강의 진행은 갖고 계시는 책 러시아어로 집짓기에 나와 있는 목차에 준하되 43과의 동사의 상을 시작으로 불완료상, 완료상, 부동사, 형동사,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동사 등을 테마로 묶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달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사 집중 탐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강의 개요로 가보시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동사를 나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시제와 상이 있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을 축으로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상이라는 것은 내용 측면에서 그 행위가 과정과 지속의 의미가 있다면 불완료상으로, 완료와 결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완료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동사의 시제 변화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불완료상인 NS배와 완료상인 S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완료상에서 NS배라고 하는 것은 니사브르신의 밑을 약자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N과 S 그리고 미드에 배까지 와서 NS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료상에서는 S배라고 해서 앞에 니라는 부정어를 버리고 사브르신의 밑 앞자를 따서 S배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1번 동사의 상, 불완료상, 완료상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도표를 통해서 불완료상인 NS배와 완료상인 S배 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완료상은 진행 중인 행위, 행위의 과정, 행위의 동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까그다 유리 취다가지 또 온 아디하 이 문장을 각각의 단문으로 해석하자면 유리는 신문을 읽었다, 유리는 쉬었다라는 행위의 과정, 또는 유리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쉬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진행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두 문장을 묶으면서 접속사 까그다와 쉼표 처리가 된다면 동시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유리가 신문을 읽으면서 쉬었다. 여기에 오는 앞에 있는 유리를 그대로 받는 거죠. 이랬을 때 아디하를 앞으로 데려가고 취달 가제뚜를 뒤로 데려온다면 유리는 쉬면서 신문을 읽었다라는 동시성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완료상에서 1번을 보면 행위의 완료 및 결과 그리고 행위의 순차성을 의미합니다. 예문을 읽어보면 까그다 유리 뿌라취다가지 또 온달 이오무니 이 문장도 각각의 단문으로 나눠보자면요. 유리가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유리가 그 신문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완료와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묶어서 까그다 절로 만들어주면서 쉼표 처리를 한다면 순차성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유리가 신문을 다 읽고 나서 그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러므로 그 신문은 현재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차성은 이 두 행위를 서로 바꿔서 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로 행위의 반복, 습관, 경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불완료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는 한 번으로 종료된 일회성 행위를 나타낼 때는 완료상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과 습관을 나타내는 상황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항상, 자주, 가끔, 오랫동안, 매일 이러한 상황어가 준비되어 있죠. 후세그다, 트라스다, 이나그다, 노우가, 까주디진 이러한 상황어가 문장 안에 나오면 무조건 불완료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 아진라스, 부드럽, 갑자기, 스라주, 즉시, 때로는 마침내라는 단어로 나까네츠 이러한 상황어가 문장 안에 있다면 완료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인데요. 시작, 계속, 종료를 나타내거나
습관을 나타내거나 또는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가 뒤에 보호를 가져올 때는 분명히 동사 원형으로 불완료상을 가져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완료상의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동사로 있다, 성공하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밑에 표 도움말 2번을 보고 오지요.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начинать, начать, продолжать, продолжить, заканчивать, закончить. 이러한 세 가지 동사는 시작, 계속, 종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이제 동사를 두 개 쓰면 앞쪽이 불완료상이고 뒤쪽이 완료상입니다. 어떤 동사를 쓰든 뒤에 오는 보호를 얘기할 때는 불완료상만 원형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으로 시작, 계속, 종료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뿌리브이까지 뿌리브이끄노치, 아뜨브이까지 아뜨브이끄노치는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습관을 없애버린다라고 할 때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이 보호로서 올 때는 불완료상만 써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는 기호인데요.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류비찌의 완료는 빠 류비찌, 느라비자의 완료는 빠 느라비자입니다. 이 동사가 수로로 왔을 때 뒤에 오는 보호가 필요하다면 동사 원형은 언제나 불완료상을 써줘야 된다는 약속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있다, 성공하다라는 동사를 소개해드리면 забывать, забыть, успевать, успеть. 특히 성공하다라는 것은 시간 안에 그 일을 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가 뒤에 보호로 원형을 가져와야 돼 라고 한다면 언제나 완료상을 써주는 문법적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자, 4번입니다. 종료된 행위의 결과가 무효한 경우에는 불완료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문 보시죠. Я уже открывал окно час назад. 여기서 아크리바찌라는 동사의 과거를 썼는데요. 불완료상 맞습니다. 창문을 열다라는 뜻인데요. 불완료상을 썼기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했던 행위가 다시 원위치로 와서 무효화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1시간 전에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래서 현재는 창문이 닫혀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4번을 보시면 행위 결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입니다. 야 아크릴 아크노라고 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행위가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가 돼서 창문이 현재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노 아크리 있다라는 표현과 야 아크릴 아크노는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명령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 성격을 나타낸다 그럴 때는 불완료상을 가지고 명령문을 만드시는 거고요. 특별히 요청이나 충고와 같이 긍정적인 명령문을 할 때는 부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완료상을 가지고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두고 완료상을 가지고 명령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 예로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뒤에 어떤 정보를 요구하죠.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지금 몇 시인지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이럴 때 скажite가 분명히 완료상으로 요청하는 명령문에 사용된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명령문인데 이번에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금지와 만류를 의미하는 부정 명령문으로서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일 때는 불완료상을 써주시는 거고요. 경고의 부정 명령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명령문일 때 그 부정을 나타내는 건 완료상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문 보시죠. 니 하지 있지 마가진 야쿠피 흘립. 니 하지 있지. 마가진은 가게죠. 가게에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쿠피 흘립. 제가 빵을 샀거든요. 이때 꾸필은 꾸삐찌라는 완료상에서 만들어진 과거입니다. 제가 빵을 사서 지금 여기 있으니 니 하지 있지. 가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불완료상을 가지고 부정 명령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아스타로우즈나 니 우빠지 있지. здесь 스콜스까. 아스타로우즈나 조심하세요 라고 이미 말을 해줬네요. 이것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요. 니 우빠지 있지. 우빠지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즉 균형감을 잃단데
부정을 했으니까 균형을 잃지 마시고 잘 서 계세요. 왜냐하면 지제시 여기가 스콜스가 미끄럽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니 오빠 지제는 분명히 완료성을 가지고 만든 경고의 부정 명령문으로 사용됐습니다.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불완료상과 완료상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적인 시제를 말씀드리면 불완료상은 현재, 과거, 미래가 만들어지지요. 이때 미래는 합성 미래로 단어 2개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부두 취따지 저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정과 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취따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야 부두 취따지까지 또 저는 신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문을 읽을 계획입니다 라고 합성 미래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완료상으로 과거와 미래 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실 거는 현재형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떤 행위가 완료되고 결과가 되는데 현재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미래는 단일 미래라고 해서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프라취따지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면 야 프라취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야 프라취따요까지 또 제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라취따요 안에는 의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서 신문을 다 읽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내용상의 차이와 형태적인 특징들을 이제 둘로 나눠 본 건데요. 형태에서는 현재는 언제나 불완료상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 미래는 합성 미래와 단일 미래 둘로 나눠서 합성 미래는 예정과 계획을 나타내고 단일 미래는 의지를 표현한다는 걸 정리하셨습니다. 194쪽에 2번 불완료상, 완료상 구분법입니다. 어떤 동사가 불완료상인지 완료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4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젤라치, 취따치, 삐싸치 이 동사는 접두사가 없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사로 불완료상입니다. 문법적 용어로 단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두사가 없는 단순 동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불완료상이다 해서 출발하십시오. 이러한 동사에 특정한 접두사를 넣어주게 되면 완료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젤라치 젤라치 이때 스는 지로 읽어주셔야 돼요. 역행동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다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취따지 앞에 뿌로가 붙어서 취따지 뿌러 취따지는 다 있다가 됩니다. 삐싸지 앞에 나를 줘서 나 삐싸지는 다 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완료상을 한 쌍으로 만들어주면 결과와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다 하다, 다 있다, 다 쓰다라는 동사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취따지, 삐싸지라는 동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는 다른 접두사를 넣어주게 되면 그거 역시 완료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따지 앞에 도가 붙고 삐싸지 앞에 자가 붙었더니 읽다라는 기본 의미, 쓰다라는 기본 의미는 같은데 다 취따지는 어디까지 읽다, 자 삐싸지는 기록하고 메모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완료상의 불완료상은 앞에는 접두사를 떼어서 취따지, 삐싸지라고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유형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물론 의미도 달라져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이러한 동사의 불완료상은 어간 그 안쪽에 의바라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또는 짧게 바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의바, 바라는 어떠한 그 중간 자리에 추가되는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동사를 불완료상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취띠바지, 다 취따지, 자 삐쓰바지, 자 삐싸지, 우가바리바지, 우가바리지, 베레다바치, 베레다치 이랬을 때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생겼죠? 가바리치 할 때 가바에 여기는 온데 여기는 아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시작하는 소리는 같으나 중간이 길어지었을 때 바, 의바 또 때로는 이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 의바, 이바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 동사는
불완료상이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완료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분법입니다. 읽어보죠. 이주트랏, 이주트릿, 리샷, 리쉿, 파프타리아치, 파프타릿, 삽샷치, 삽쉿, 스트리트샷자, 스트리에지자. 어떠한 차이점이 보였는지요? 그렇죠. 불완료상 안에는 모음이 아나 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음을 이로 바꾸면 완료상이 된다는 규칙이 세 번째 소개된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나왔는데요. 스트리트샷자의 취라는 자음이 완료상일 때는 스트리에지자, 뜨라는 자음으로 바뀐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게 있는데요. 파프타리아치, 파프타리지는 반복하다, 복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는 예습하다로 나와 있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95쪽으로 가게 되면 네 번째 구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가바릿, 스카자트, 브라트, 우자트, 스타나비자, 스타트, 사지자, 시에스트, 라지자, 리치. 여기서는 서로 공통분모가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러므로 네 번째 구분법은 나와 있는 그대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스타나비자, 시아가 붙었죠. 여러분 사지자, 라지자. 그런데 완료상에는 시아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의해서 네 가지의 완료상, 불완료상 구분법을 잘 적용시켜서 문장 안에서 상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99쪽에 1번 상과 시제입니다. 동사는 사람과 사물의 행위와 상태를 나타내면서 진행과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그렇죠. 불완료상으로 표현하고요. 완료와 결과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완료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취따지, 뿌러취따지라는 동사 안에는 불완료, 완료상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사는 두 개씩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할 때 한 쌍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을 묶어서 이러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예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취따지, 뿌러취따지는 상을 구분하면서 취따지는 불완료상으로 니 사브르신느 빗, 취따지는 사브르신느 빗 해서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자, 우선 불완료상은 현재, 과거, 미래가 만들어지고 이때 미래는 그렇죠. 합성 미래가 만들어진다. 분명히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미래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야, 취따요. 분명히 불완료상의 현재는 상태와 진행과 습관,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하자면 저는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읽곤 합니다. 책을 읽을 줄 압니다라는 능력의 표현도 불완료상의 현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제를 바꿔서 과거입니다. 야, 취따. 여자라면 야, 취따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과거의 상태니까 나는 책을 읽었다. 진행이라면 책을 읽고 있었다. 습관, 책을 읽곤 했었다. 경험, 책을 읽어봤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래입니다. 야, 모두 취따하지. 미래에, 즉 앞으로 책을 읽겠다. 진행입니다.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읽는 중일 것이다. 라고 미래의 진행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습관은 앞으로 책을 읽곤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하는 행위니까 앞으로 책을 읽을 계획이다. 책을 읽을 예정이다. 라는 계획과 예정에는 분명히 시작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불완료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뿌라취따지라는 동사는 완료상으로서 현재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빈칸으로 있는 점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문장으로 이아 뿌라취따 과거 시제가 보였고요. 물론 여자라면 이아 뿌라취따라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아 뿌라취따요 미래가 보이는데 이러한 미래를 그렇죠. 단일 미래라고 합니다. 단일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미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Я прочитал книгу. Можете ее взять? 두 문장이 이어진 거예요.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 вы можете, 당신은 이요, 책을 받았죠. 책을 빌려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 행위가 완성이 됐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당신이 그 책을 빌려가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미래 시제로 왔습니다. 야 прочитай книгу и пойду к тебе. 수어가 하나 더 나왔죠? 이 빠이두, 즉 빠이두는 빠이지라는 운동동사의 완료상으로 앞에 접두사 빠가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끝집에는 그렇죠. 꾸다 표현이 온 거죠. Я прочитаю книгу. 우선 저는 책을 다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거죠. 책을 다 읽은 후에 책을 다 읽으면 이라는 앞에 있는 행위가 다 끝나야 그 다음 빠이도 끝집에 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 앞쪽에 있는 프라치타요만 보게 되면 의지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완료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동사든 불완료상, 완료상의 내용을 이 안에 넣어서 시제 변화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가의 본문 읽겠습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불완료상인지 완료상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불완료상은 NSB에, 완료상은 SB로 하겠습니다. Обычно он смотрит телевизор перед сном. 보통 그는 перед сном, 잠자기 전에 TV를 봅니다. 여기서 смотрит은 당연히 불완료상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обычно라는 보통이라는 단어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Твой муж часто покупает тебе много цветов. 너의 남편은 자주 너에게 많은 꽃을 사준다. 여기서 покупает은 그렇죠. 불완료상이고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часто, 자주라는 상황어가 불완료상을 가져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покупат지의 완료상은 그렇죠. купить,라는 동사입니다. Андрей долго решал задачу по математике, но не решил ее. По-моему, эта задача слишком трудна для него. 자, 리샬은 앞에 돌가와 더불어서 불완료상이 됐습니다. 과거죠. 즉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레이는 오랫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그 행위의 과정 설명을 하니까 불완료상이 나왔고요. 그러나 no 니 리실 이요 결과를 말해줬어요. 니 리실 즉 앞에 있는 자다추 빠마째 마찌개를 그대로 사격으로 이유로 받았습니다. 결국 안드레이는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답을 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니 리실은 완료상의 과거입니다. 그 이유를 빠모에무, 제 생각에 라는 자신의 생각을 넣어줬죠. 이 문제가 그에게는 너무 어렵다. 자, 여기서 수로로 뚜루드나, 단어미 수로 여성형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에따자다차, 일격이 아나 여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뚜루드나 어렵다. 얼만큼 슬리시검 너무 어렵다. 누구한테? 들랴니보. 여기서 들랴니보는 앞에 있는 안드레이를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안드레에게 너무 어렵다. Когда жена приготовит ужин, она позовет мужа ужинат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프리가토빗 그리고 빠자볕은 둘 다 그렇습니다. 완료상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되겠죠. 자, 앞에 있는 주인공 쥐나 대명사 아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로로 찾고 일격으로 아나를 찾았는데요. 뒷문장에 아나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건 쥐나를 다시 받은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아내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고 나면 그녀는 남편을 부를 것이다. 우ዥ나지 저녁 식사하라고 부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순차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의지적인 표현으로 완료상의 미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분명히 남편을 저녁 식사하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순차성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Я редко готовлю, но сегодня я приготовила вкусный ужин и жду маму. 자, 우선 готовлю는 동사 원형이 готов이지 불완료상이죠. 현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에드까라는 드물게가 나왔기 때문에 습관의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나는 아주 드물게 요리를 합니다. 여간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드물게 리에드까를 넣어주시면 불완료상이 나옵니다. 나는 드물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명히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아프리가토 빌라 완료상이 나왔습니다. 완료상의 과거죠. вкусный ужин, вкусный,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프리가또 빌라를 보고 우리는 식탁 위에 맛있는 저녁 식사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저녁 식사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 주두마무, 즉 엄마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주두는 주다찌라는 동사 불완료상입니다. 그래서 현재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진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식사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 엄마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У неё завтра будет день рождения. Я хочу купить необычный подарок.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네요. 자, 우선 위에는 생일 표현이에요. У неё, 그녀는 내일이 생일입니다. 소유의 표현으로 우미냐, 예스지, 일격 표현으로 dень рождениa를 일격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분명히 내일이라서 부짓이 들어갔는데요. 부짓이 수로고 일격이 dень рождениa로 dien이 그렇죠. 남성명사 on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짓을 쓰게 되는 거죠. 내일 그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хочу купить, 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요?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하추라는 동사 뒤에 온 동사 원형으로 인피니티브죠. 왜 완료상을 썼을까라는 게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 동사 뒤에 보호로서 오는 동사 원형은 불완료상을 써라, 완료상을 써라라고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그거의 연결선에서 196쪽을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96쪽에 3번 보호로 사용되는 인피니티브, 동사 원형의 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동사 원형이 보호로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193쪽에서 불완료상, 완료상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린 건데요. 분명히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끝내다라는 동사 뒤에는 원형으로서 불완료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과 기호, 마음에 들다, 좋아하다라는 동사 뒤에도 원형이 온다면 불완료상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잡으이바치 잡으이지, 있다, 우스페바치 우스페지, 어떤 일을 시간 안에 해내다 성공하다라는 동사가 온다면 뒤에 보호로서는 분명히 완료상만 줘야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이 196쪽에도 1번과 2번에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추가되는 몇 개의 단어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3번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나와 있는 단어를 따라 읽으시면 나다, нужно, можно, нельзя, должен, хотеть 라는 동사는 이러한 뜻으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должен은 단어미 수로로 должна, должно, должны 네 가지의 모양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хотеть는 인칭 변화를 하죠. 6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Я хочу, ты хочешь, он хочет, мы хотим, вы хотите, они хотят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주나와 넬리자가 서로 반대말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무인칭문이든 인칭문이든 수로로 나오면 뒤에 오는 보호로서 동사 원형은 불완료상, 완료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히 문맥으로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주나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불완료다 그러면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표현이고요. 완료상이 오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반이어로 넬리자입니다. 넬리자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 뭐뭐 해서는 안 돼 라는 금지의 표현이고요. 완료상이 동사 원형으로 온다면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성의 의미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봤던 문장 기억나세요? Я хочу купить необычный подарок. 나는 특별한 선물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Я хочу купить. 그 купить 가 완료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문장에서 내일 그녀의 생일이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사고 싶어 라는 문맥에 구체적인 의미, 사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굿비치 빠다록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의 완료상 원형을 썼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을 부정해 볼 때 니 나다, 니 누르나, 니 도젠, 니 하체치, 즉 니 하추 이렇게 한다면 즉 위에 있는 문장에서 반이어, 즉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동사 원형은 불완료상을 쓰세요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쪽에서는 문맥을 잘 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그런 것을 차후에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사의 상, 즉 불완료상인 NS배와 완료상인 S배의 의미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서 193쪽에서 만나봤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불완료상은 일반적 사실의 확인과 배경 설정에 사용이 되고요. 완료상은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건을 전개시킬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6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작은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동사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완료상, 즉 취따지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태적인 변화로 시제를 나눠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나옵니다. 즉 야라는 인칭에 맞춘다면 야 취따유, 과거면 취따 또는 여자라면 취따라, 미래가 되면 야 부두 취따지로 합성 미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합성 미래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정과 계획을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이쪽의 완료상은 취따지의 짝을 이루는 그렇죠. 뿌라 취따지입니다. 이 동사는 시제로 과거와 미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야 뿌라 취따, 여자라면 뿌라 취따라. 미래를 만들 때는 단일 미래죠. 즉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미래가 됩니다. 따라서 야 뿌라 취따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의지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접목했습니다. 앞으로 수로 분석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스비다 냐프시보 하러 오셔봐.